자, 오늘 영상은 간단한 의견 표명입니다. 나오미 오사카의 기자회견 보이콧, 그리고 실격 논란에 대해서 기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결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간 데에는 나오미 오사카 측은 물론이고 그랜드슬램 대회 주관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카 나오미는 개막 사흘 전쯤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대회 기자회견에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멘털 헬스, 정신건강을 해친다. 기자들의 짓궂은 질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보이콧을 선언했고 실제로 1라운드를 승리한 다음에 기자회견에 불참해서 규정에 따라서 벌금 1,6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랜드슬램 위원회에서 계속 인터뷰를 거부할 시 코드 바이올레이션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최대 실격까지 줄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끈한 건지 실망한 건지 나오미 오사카가 바로 다음날 기권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자, 테니스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태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기자 관점에서 오사카 선수의 아쉬운 결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팬들은 승리 뒤 혹은 패배 뒤 오사카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자회견 보이콧의 방식이 너무 즉흥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선수 멘탈 헬스 보호 문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방 통행식 통보보다는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전에 좀 찾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위원회 등의 안건을 공식 제기해서 발의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는 것이 어땠을까. 개막 3일 정도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기자회견이 선수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의견, 저는 이건 새로운 관점의 문제 제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른바 표현의 자유, 권리라는 측면에서 오사카는 선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당히 새로운 시각의 문제 제기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팬들 혹은 언론의 알 권리만 주장해온 것이 지난 100년 현대 근대 스포츠의 미디어 관계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사카는 선수 멘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모든 국제대회 룰은 미디어 그 뒤에 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기 뒤 기자회견,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당연시 여겼는데요. 이것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새로운 시각을 오사카 나오미가 제기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방식이 100년 전부터 이어진 올드미디어식 방식이다. 요즘에는 기자나 저널리즘을 통하지 않고 선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구비된 만큼 전통적인 선수 미디어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이번 나오미 오사카 사태가 가져다 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사카 나오미의 문제는 비단 프랑스 오픈에서만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윈블던 그리고 US 오픈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론화돼서 반드시 해결 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으로까지 또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뭐 다른 종목에서도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사카 나오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용감하게 이 문제 제기를 제기한 선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뭐 저도 사실은 테니스 외에 축구나 다른 종목들을 출입해 봤는데 그때마다 일부 선수들은 기자들의 인터뷰 제의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서 거절하고 거부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C 서울 축구팀의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굉장히 고사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 선수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축구는 11명이 뛰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골을 넣은 한 명만 지나치게 조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팀플레이 차원에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거부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유에서의 인터뷰 거부라면 기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도 있고요. 다만 이번 사태에서 나오미 오사카로 집중하자면 나오미 오사카의 멘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 오사카가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이렇게 기자회견 보이콧을 한 이유는 오사카가 클레이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클레이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이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90년대 피트 샘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에서 단 한 번도 그 프랑스 오픈에서 4강 이상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선수 얼마나 많은 클레이의 약점을 기자회견에서 지적받았으며, 또 가까이는 로저 페더러 같은 경우에 이른바 나달 징크스, 나달을 왜 이길 수 없느냐. 그래서 실제로 페더러는 경기 시상식에서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할 정도로 이것이 상당히 콤플렉스에 가까운 어떤 자신의 약점이었는데, 이 질문들을 기자회견 때마다 참가해서 지겹고 어렵지만 꿋꿋이 버티고 해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역시 동유럽 선수의 어떤 좀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자들의 직구준 질문, 개인사적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수없이 받아서 넘겨야 했던 선수가 바로 또 조코비치입니다. 나오미 오사카 역시 이렇게 멘탈 헬스, 자신의 멘탈 헬스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 외에도 자신의 멘탈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저는 또 테니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도 슈퍼맨, 초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우리 테니스계가 이 묵직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